안녕하십니까. 신튜브 신혜식입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 때문에 동맹이 다 깨지게 생겼습니다. 미 의회까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반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동맹을 무시하고 경제 무시하고 안보 무시하고 북한만 바라보는 이 정권, 북한에는 원전을 건설해준다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된 이 반역 정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권 교체해야 되겠죠. 신의 한수에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인터뷰했습니다. 정권 교체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까지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걱정해 준다는 게 이게 한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나라 이번 기회에 꼭 지켜야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정권 교체 못하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튜브 여러분들 시청하실 때요. 추천 버튼 먼저 팍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건설하고 지금의 먹거리를 만들고 발전시킨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나라, 지금 대한민국이요 공산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소식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소식인데요. 이게 일단 조선일보 인터뷰라 인터뷰 내용만 나와 있지만 다른 언론들도 이걸 많이 보도해야 될 텐데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런 거는 관심이 없네요. 안보 문제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국가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요. 자, 문재인의 공산당 축하 실망이다. 이러려고 우리가 피 흘려서 한국을 지켰냐 이 얘기입니다. 예. 지금 사진에 나오시는 분인데요. 밤 메넨데스 차기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조선일보와의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이 지난 26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 실망스럽고 걱정이 된다. 그는 중국이 홍콩인들에게 한 일, 대만에게는 위협적인 행동 등 정말 우려스러운데 그런 역사가 크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는 또 중국이 인공지능 AI와 안면 인식 등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디지털 전체주의를 자국민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을 띄워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세계나 한국과 공유하는 가치가 아니란 점을 이해하고 있기를 바란다. 이거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 공산주의 어떻게 찬양하냐. 그러면서 이러려고 우리가 함께 피를 흘리고 한국의 방어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계속 자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지금 비핵화하려는 거야? 공산당 지지하는 사람한테?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그는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 맞서 반드시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다. 파괴적인 6.25 전쟁 후에 한국을 강한 나라, 믿기 힘든 경제적 호랑이로 만들었던 그 원칙들을 옹호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맞죠. 예. 피 흘려서 싸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미중 간의 대결에서 한국이 미국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유한 민주주의, 자유시장 법치, 반부패, 그리고 분쟁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 인권과 같은 가치들을 수호하기 위한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한국인들은 항상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인권을 준수하며 국제질서, 법치, 공정, 그리고 개방된 무역시장을 믿었다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본다면 한국이 역사의 어느 편에 서고 싶은지는 알게 될 것이다. 이 중국인들 말이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AI 전 국민을 감시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래서 물건 하나 뭘 사는지 공산당이 지지하는 그런 성향에 의해서 쇼핑을 하는지 행동을 하는지 다 감시하는 독재체제입니다. 독재체제. 그걸 지금 또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친중을 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 어떻게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느냐. 피 흘려서 6.25 전쟁 때 싸워줬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니냐. 이러려고 지금 대한민국 지키고 있는 거냐 우리가. 쟤네는 이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동경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정말 심각한데요. 미국 의회에서 외교위원장이 이 정도 얘기한다면 미국 조야에 이런 생각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건데
너무나 한심합니다. 문재인 정권. 그는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계승에도 부정적이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은 전부 김정은을 정당화해주고 국제적으로 버림받은 인물을 수용 가능해 보이는 인물로 만들어줬다. 물론 그런 점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점은 또 좀 비판해야 돼요. 트럼프가 했던 위험 부담이 많은 개인적 외교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켰다면서 어떻게 이런 역사를 알면서도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면 그거는 재앙을 부르는 일이 될 것이다. 즉 북한과의 대화는 안 하겠다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압박은 잘했어요. 근데 대화하면서 그 사람 띄워준 일 이건 잘못됐다. 즉 이제 앞으로 북한과 김정은과 탑다운 방식의 대화는 없을 것이다. 좀 안심이 됩니다. 이런 점은.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바이든이 말로만 지금 반중하지 실제로는 중국에 지금 넘어갔다. 예. 그래서 우한 코로나 이런 것들도 중국을 갖다가 쓰지 마라. 차이나 바이러스에 차이나를 빼라 이러고 있거든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아직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좀 안심되는 거는 김정은하고 대화를 계속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이거는 좀 다행스럽네요. 또 중요한 게 있네요. 작년 말 공포된 대북 전단 금지법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은 그거 대북 전단 금지법이 도발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정보의 흐름은 보편적인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가 그들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선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미국의 외교 주춧돌로 격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여간 대북 풍선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인권을 무시하면요, 결국 대한민국이 후진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일단은 저는 바이든 정부가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일단 문재인 정권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목에 나왔다시피 이러려고 우리가 피 흘려 한국을 지켰나. 이게 지금 바이든 정부의 생각이다. 자칫 또 바이든마저도 문재인에게 넘어가갖고 김정은과 회담할까봐 걱정이 됐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좀 다행스러운데 여러분들 지금 또 미국에서 많은 소식이 오고 있어요. 바이든이 말로만 반중하고 실제로는 친중하고 있다. 그리고 친중 강요들이 상당 부분 바이든 정부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게 또 어떤 외교적 파장을 대한민국의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자, 일단 외교 소식 이렇게 또 오늘 조선일보가 좋은 인터뷰를 해서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요. 또 국내 소식으로 넘어오면은 얼마 전에 신년 기자회견 했잖아요. 문재인이가. 근데 이게 또 생쇼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소식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또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고 하여튼 저희 신튜브 낮에 또 진짜 뉴스라고 해야 되겠구나. 낮에 하는 건 진짜 뉴스로 해야 되겠구나. 신튜브에서도 진짜 뉴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인터뷰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신튜브로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화문에서 또 집회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함께 여러분들께 전송해드리고 있는데 이 방송 끝나시면 또 신의 한수 가셔서 집회 방송도 함께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 소식입니다. 문재인이 신년회견 친정부 기자들만 불렀대요.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항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외신기자클럽이 지난달 청와대의 총리실이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참석 기자들을 일방적으로 선발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인데요. 자, 요 소식입니다. 일단은 좀 크게 여러분들도 함께 볼 수 있게. 자, 3일 외신 기자들에 따르면 이 단체의 회장인 호리야마
아키코 마이니치 신문 서울지국장은 지난달 25일 회원들에게 정부 기자회견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서한을 보내 문재인 정부의 기자회견과 간담회에 연속적으로 정부가 자의적으로 언론을 선발하는 상황에 대해 외신기자 이사회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부른 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는 거죠. 호리야마 회장은 외신기자 클럽에서는 펜, TV, 카메라 각 분야에 풀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에서 외신 기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 이거 외신 기자들까지 이렇게 편을 갈라놨군요, 이자들이.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경우 어떤 좌석에 어떤 매체가 앉을지에 대해 청와대가 해외 언론 비서실의 모든 것을 결정했으며 사전에 외신기자 이사회에 논의된 것도 없었다. 이 같은 사항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의 외신정책 토론에서도 반복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기자단 초청을 축소하여 초청 기자를 지명했는데 이 때문에 풀 기자단을 활용하지 못해 외신 기자들이 질의를 사전에 정리할 기회를 놓쳤고 또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친화적인 몇몇 기자들만 기자회견에 초청받았다고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쇼로만 지금 4년을 보내고 있어요. 쇼로만. 뭐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 자기 친정부 기자들만 불러갖고 이렇게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 했다는 거. 이게 문재인이가 말이죠. 제대로 소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A4만 보잖아요. H4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뿐이 없어요. 이번에 이 기자회견에서도 입양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나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은 A4가 없으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예?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만큼 한심하다는 거를 또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소식이 요즘 뜸했는데 지지율 소식이 하나 나와서요. 지지율 소식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율 어떤지 궁금하시죠? 아, 저도 물 한 잔 먹어야 되겠다. 평상시에는 전화가 잘 안 오다가 꼭 방송을 하려고 하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참 신기한 부분이죠. 예. 방송할 때 전화가 와. 자, 여기 보니까 댓글 보니까 구족을 멸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촌 다 포함해야 됩니다. A4 없이는 못 살아. 근데 바이든도 A4 없이는 못 산다네요. 바이든은 뭐 사실 치매처럼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예, 바이든도 A4 없이는 못 살아. 문재인도 A4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그 경우에 누가 써준 대로 한다는 건데 그 써주는 사람이 누굴까? 예? 바이든은 친중파들 그리고 문재인은 친북파들 이런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예. 자, 윤석열 지지율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보도하면서 지금 이재명이 1위다 이런 보도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지율과 좀 이상한 게 충청권에서도요,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그 지지율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충청권만 따로 조사했어요. 리얼미터가. 근데 여기서 아주, 역전이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재명이 1위는 아닌 거예요. 예. 충청권만 따로 조사하니까 1위가 윤석열입니다. 예. 자, 윤석열 24, 이재명 21, 이낙연 13이에요. 충청 대선 주자 선호도, 예, 리얼미터 믿지 못하겠지만 리얼미터가 조사했는데, 자, 요것도 바로 이어서 요거 잘 보이도록 해드려야지 여러분들도 함께 보면서. 예. 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두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5일부터 29일까지 꽤 길게 조사했네요. 자, 만 18세 이상의 남녀를 상대로 2,000명을 조사했어요. 그래도 비교적 많이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충청권만 보죠.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 충청권의 경우 윤석열이 24, 그쵸? 이재명이 21. 저번에 어떤 조사 보니까 충청권에서도 이재명이 엄청나게 앞서고 있었어요. 거의 한 30% 이상 앞서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따로 조사하니까 이랬잖아요. 충청권에선 윤석열이 24, 이재명이 21. 예, 높은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낙연은 13분이 안 나요. 안철수 7.6, 정세균 4.1, 나경원 4.0. 나경원 대표도 많이 나오네요. 홍준표 3.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충청권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다. 이거를 지금 볼 수가 있고, 충남 공주 논산에 연구가 있는 윤 총장은 충청주자로 각인된 효과가 작용한 듯하고, 충청권 응답률이 24.7이 전국 6대 권역에서 대구 경북이 22.8, 울산이 19.6, 서울이 18인 거에 비해서 충청권이 높아요. 지금 결집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자, 최저치는 이 대표는 광주 전남북에서 21, 최고 대구에서는 7.1 최저 응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 성향별로 지역마다 좀 다르다는 거죠. 예.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했다고 해요. 예. 자, 어쨌건 요거 보면은 지금 충청권의 경우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높다는 거. 예. 이걸 그냥 뭐 지지율이 높다고 소개하는 것보다는 저번에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충청권에서도 굉장히 이재명에게 밀리는 상황인 여론조사를 소개했어요. 근데 실제로 따로 충청권을 조사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높게 나오는 걸 보면 그 조사가 잘못된 조사다. 이걸 또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 결국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마음이 충청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고 수도권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싸우기 시작하고 제대로 한다면은 정권 교체 가능하다. 이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할 거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는 물론 이제 홍준표 대표와의 단일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나올 것인가. 근데 일단 홍준표 대표는 국민의힘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일단 김종인 체제가 4월까지니까 다시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분명히 1등을 할 거다. 예. 후보자가 될 거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과 제3지대에서 다시 또 격돌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제3지대에서 분명히 이제 활동을 시작할 거고,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예, 어렵지 않나. 근데 또 상황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이기게 되면 국민의힘이 또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거니까 그때는 윤석열도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조금 기대 섞인 얘기고, 중요한 건 빨리 제3지대에 어떤 윤석열을 영입하기 위한 정당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단일화로 가야 힘이 생기지, 바로 국민의힘으로 가면은 그동안 중도가 지지했던 부분들을 좀 일정 부분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건 빨리 국민의힘도 힘을 내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국민의힘은요, 불임 정당이 되는 거죠. 불임 정당. 이 불임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정권을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불임 정당이 되는 거니까 거의 뭐 재창당 수준의 해산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다가오는 상황에서 보니까 그렇죠. 예. 야권이 유리할 줄 알았는데 박빙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3자 대결은 안 됩니다. 양자 대결로 가야 되고, 양자 대결과 관련된 부분은 오늘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야권 단일화는 이루어질 겁니다.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단일화에 대한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이건 바로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경원이든 오세훈이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지금 오늘 여론조사가 있으니까요. 신의 한수에서 나경원 대표 인터뷰한 것도 있고 오세훈 시장 인터뷰한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두 개 다 판단해 보시고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USB 문제가 또 계속 지금 아주 심각한 사항이에요. 그 USB 문제 조금 제가 어제 기사를 하나 보도는 많이 안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하나 있어갖고 이거는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산업부가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됐다는 걸 계속 지금 숨기고 있거든요. USB 관련해서. 자, 요 소식을 좀 보시면 얘네들이 청와대까지 보고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가지게 됩니다. 충분히 가지게 되는데, 자, 아주 기사가 잘 돼 있어요. 이 기사가. 자, 지금 이제 다 정리됐습니다. 북한 원전 문건 어디까지 보고됐나? 산업부가요, 얘기할 수 없대요. 이거 내부 검토 아이디어 차원이다 그랬는데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얘기할 수 없대요. 그 버전이야, VIP야. 이거부터 확실히 따지고 가야 돼요. 보고 라인 따라서 문건의 무게가 달라진다. 월성 수사팀 수사 지휘할지 관심 가지고 있다. 요게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월성 원전 이제 조기 폐쇄 탈원전 관련해서 조사를 들어가다가 북한 문제가 지금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이적죄와 관련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북한 원전 지원 문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하지 않겠다.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는 윤석열이 그 배신 때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말씀도 맞는데 전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이게 공론화됐기 때문에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소고발이 들어갈 거고 국민의힘도 이거 고소고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움직일 겁니다. 이거를 단독적으로 검찰이 움직이기엔요, 너무나 큰 사안이에요. 왜냐?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필요한 겁니다. 여론이. 그래서 그 내용도 이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공개하면서 추측성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루어졌나는 문제가 남아있고, 문건의 무게는 보고를 받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산업부는 보고 대상과 관련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고 해요. 일단 지시의 출발은 청와대로 보입니다. 시점은 2018년도 4월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후 2일 정부가 이제 나서갖고 당시 부처별로 남북 협력 아이디어를 내보내라는 지시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가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전 부처의 지시가 내려갔다는 점에서 행정부의 정점인 청와대가 시발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전 부처에 다 지시가 내려갔어. 그러니까 그거는 청와대에서 지시했을 것이다. 산업부가 지난달 31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합니다. 당시 산업부는 문서 작성 시점이 2018년도 5월 이걸로 공개했고 내부 검토 차원에서 작성했다고 밝혔지만,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처럼 원전이란 특정 분야 방안을 마련 지시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 원전을 추진하기 위해 콕 집어서 보고서를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간지는 그 다음에 나오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탈원전이잖아요. 탈원전은 하기 때문에 원전은 이제 이 정부에서 금기어예요. 원전한다는 게 금기어라고. 그런데 얘네들이 탈원전이란 얘기를 하면서도 왜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원전을 얘기했고, 그리고 북한의 원전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중단된 발전소, 이 발전소에 터빈하고 원자로를 갖다가 지원을 하려고 했을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탈원전 한다는 애들이 원전 빼고 해야지. 탈원전 한다는 애들이 어떻게 북한의 원전을 지원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누구냐? 위에서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신한울 1, 2호기인가요? 2, 3호. 2, 3호기 이거 집다 만 거 북한에다 지원하려고 원전 중단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보고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원전이란 내용까지도 지시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원전이라는. 야, 우리가 원전 중단했는데 그거 남고 있잖아. 그거 북한에 지원하지.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죠. 문제는 지시에 따른 결과물인 보고인데 어느 정도 윗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산업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북한 원전 건설 문건 대응을 맡고 있는 서기웅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어디까지 보고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산업부도 의도와 달리 의혹이 커질 법한 답변인 셈인데 에너지 자원실 차원에서만 공유했는지 장관까지 보고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까지 올라가는 것인지는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사가 필요한 거죠. 보고서를 받은 이가 실국장급 이하라면 산업부 설명과 부합하지만 장차관 또는 청와대까지 문건이 올라갔다면 단순 검토 수준이 아닐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자, 월성원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이 문제에도 수사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추가 수사를 할 경우엔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들 이외에 다른 산업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걸 갖다가 결국은 이적죄란 말이에요. 북한 원전을 지원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 이적죄는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론을 형성해야 되고 뭐 국민의힘이든지 시민단체가 고발을 통해서 수사에 또 나설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때를 좀 검찰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고발을 했는데도 수사를 안 한다. 그럼 이건 진짜 이 부분 수사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찰의 진정성을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의 진정성, 윤석열 총장, 대통령까지. 예? 이거 내가 가서 그냥 고발할까? 아, 시민단체가 얼마 전에 고발했다는 내용 간략한 보도 나왔어요. 조만간 어떻게 검찰이 움직이는지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여긴 또 지금 뭐 안철수냐 뭐 아니면은 뭐 나경원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올라오시는데 서울시장 선거 신의 한수는 무조건 국민의힘에 나오고 있는 지금 오세훈이든 안철수 이 두 안철수래 오세훈 아니면 나경원 이 두 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일화했는데 안철수가 된다. 그럼 우리는 최선이 아니라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서 대한민국 지켜야죠. 이번엔 절대 민주당에 줄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다가 서울시장 준다는 거는 대한민국을 또 망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나 이번에 오세훈 안 돼서, 이번에 나경원 안 돼서, 나 안철수도 싫어. 이러면서 선거 포기하면 큰일 나요. 일단은 우리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오세훈, 나경원 적극적으로 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상승세예요, 상승세. 신의 한수에 저희 나경원 원내대표 인터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민단체 또는 국민의힘이 이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면 검찰이 검토를 해서 이 원전 북한 지원 문제에 대한 이적죄 수사에 들어갈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수사를 한다는 자체가 여기 기사는 되게 단순하게 썼어요. 불가피해 보인다, 관심이 간다라고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역대 현역 대통령 중에서 이적죄로 조사받은 대통령이 한 번도 없거든요. 부정과 부패 이거에 천배 만배 나쁜 게 이적죄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부정과 부패는 늘상 전 세계 어디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아니 현직 대통령이 이적죄를 저지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연히 조사해야 되고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아마
윤석열 총장이 이적죄로 수사를 한다고 결정을 내리면 윤석열은 바로 대통령이에요. 바로. 예. 바로. 그만큼 이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게 됩니다. 누구까지 보고됐는지,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지 이거 조사 분명히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급하게 시작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구독, 네, 추천 버튼. 구독이 지금 어제만 해도 4,000명 가까이 이렇게 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지금 또 안 하신 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든 분들께 또 선물이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보험진단원에서요,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머그컵 드립니다. 010-2735-7777. 가족이 4분이다 그럼 4분 다 문자 남겨주세요. 상담 무료예요. 그래서 젊은 분일수록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분들 보장은 적고 돈은 많이 내는데 이것들을 보장을 높게 하고 돈은 적게 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화하셔야 돼요. 한국보험진단원 무료 보험진단 서비스인데요. 010-2735-7777. 그래서 가족들 다 문자 보내서 시간 내서 상담 받으신 다음에 머그컵 또는 애국달력 받을 수 있습니다. 머그컵 또는 애국달력. 신의 한수 200만 기원 이벤트예요. 신튜브도 빨리 100만 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지금 구독해 주시고요. 요거 다 받아보세요. 진짜로. 한국보험진단원 무료 진단 서비스 010-2735-7777. 지금 문자 주시면 됩니다. 머그컵, 애국 머그컵. 박정희 대통령 머그컵도 받고 또 아니면 애국 달력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해주시고. 자, 그리고 갈비가 지금 난립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예. 이번 주 빨리 주문하세요. 빨리 주문하셔야 됩니다. 홈쇼핑에서 하는 거 봤거든요. 어제도 보고 요즘 계속 갈비 광고하더라. 근데 신의 한 수만큼 좋은 게 없어요. 드셔보신 분들 압니다. 예? 싼 데는 한 5,000원 정도 싼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격이 비슷한데 무게는 똑같아요. 신의 한 수께 더 알찹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신의 한 수는 6, 7, 8번 뼈를 써요. 근데 그 홈쇼핑 보니까 뼈가 2개짜리도 있고 뼈가 되게 작아.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밑에 있는 뼈를 쓰는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홈쇼핑에서 사고 싶은 분들은 6, 7, 8번 뼈 쓰세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블랙 앵거스예요? 하고 물어보세요. 블랙 앵거스에 6, 7, 8번 뼈에 초이스 등급. 그리고 양념은 과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화학 조미료가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자, 010-7767-3701, 010-7767-3701. 지금 빨리 문자 주셔야지만이 다음 주엔 배송이 안 됩니다. 다음 주엔 배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빨리 주문하셔야 돼요. 명절에 물론 5명들 모여갖고 5명까지 뿐이 못 모인다고 하지만 오전에는 딸내미 오고 오후에는 아들내미 오고 이럴 수 있잖아요. 시간 바꿔가면서. 그러고 하여튼 알아서 하시고. 예. 자, 그때 힘들게 어떻게 해요. 이거 같이 만들어서 먹을 땐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좋아요. 믿을 수 있는 거. 자, 진품 양념 6세트 있어요. 양념 소불고기, 고추장 불고기, 양념 돼지구이. 이거는요, 3kg에 37,000원. 너무 가격이 좋죠. 예, 37,000원. 반반도 있습니다. 양념 반, 그리고 양념 갈비 반. 예, 이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도 한번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거의 다 마감이 되네요.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인데. 구전 녹용순 30호 복세 편살 무료로 드리고요. 애국달력 2개 드립니다. 이건 애국달력 2개. 2개 드려서, 예, 구전 녹용,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인데, 애국달력 2개, 그 다음에 복세 편살이 무료로 증정됩니다. 이번 기회에 지인분들, 나도 먹겠지만 본인도 드시고, 지인들, 소중한 사람, 10만원짜리 하자니 그렇고, 너무 또 비싼 거 하자니 또 티도 안 나고 그럴 때 딱 좋아요. 딱 좋아. 예? 장인 장모 어머님 아버님 선물 꼭 한번 이거로 해보세요. 가격 좋은 겁니다. 그리고 복세 편살은 본인이 드시고 애국달력은 집에 하나 달고 또 선물하시는 분 하나 주고 딱 좋죠. 이런 선물이 없습니다. 010-9798-8811 010-9798-8811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보험까지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지금 주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다반 뉴스도 준비해갖고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여러분들께 또 만나 뵙겠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고 또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 이런 것들 뭐 꼭 안 사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사시라고. 그러나 보험은 달라요. 보험은 무료로 머그컵 주잖아요. 보험 지금 빨리 가족들 모두 문자 넣어주세요. 진단하고 문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다반 뉴스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